안녕하세요. 오늘은 4강 제어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어구조 같은 경우에는 강의 분량이 좀 많아요. 강의 분량이 많기 때문에 두 단원으로 나눠서 했어요. 4강과 5강이 모두 제어구조라고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우선 4강에서는요. if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을 보면은요. if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면은요. if 조건이 있고 스테이트먼트가 있죠. 그러면 이 조건이 참이면은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게 돼요. 그럼 예제로서 한번 알아볼까요? 자, min이라는 게 a 값보다 작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a 값이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쵸? 그러면 max에다가 a 값을 넣어라. 그렇지 않다면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한다는 소리예요. 자, 이 부분의 구조 한번 그 다음 구조를 보겠습니다. if else 문이에요. 우리는 if else 문을 더 많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if else 문도 한번 알아볼까요? if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으면 스테이트먼트 1이 있고 else 스테이트먼트 2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건이 참이면 1번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조건이 거짓이라면 else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돼요.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int x는 10, int y는 20. 둘 다 정수형 int형 변수로 선언을 해줬어요. 그죠? 초기값도 동시에 줬네요. 선언과 동시에. 자, 그러면 x는 10이에요. y는 몇죠? 20이에요. 그러면 10이 20보다 더 커요? 크지 않죠? 거짓일 때는 어디로 가라고 했죠? 거짓이면 else 뒤에 문장을 수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건을 판단한 다음에 거짓이기 때문에 else로 가요. else 다음에 있는 문장. max에다 어떤 값을 넣어요? y값 20을 넣어요. 그럼 max는 어떤 값을 가지고 있죠? 2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겠죠. 이 구조 잘 알아두시고요. 자, if문과 if else문에서 여러 문장을 사용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하나씩밖에 안 나왔었죠. 근데 보통은 한 단씩 나오지 않아요. 여러 문장이 한꺼번에 나올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사용할 거냐. 그럴 때는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면 중괄호로 묶어준다. 여기에 있는 이 괄호로 묶어준대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고 문장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라면 이런 식으로 중괄호로 묶어준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if 다음에 참인 조건이 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줬죠. 거짓이라면 그 뒤에서 또 한번 묶어주고요. 됐죠? 예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두겠습니다. 우선 이 프로그램을 보려면 못 보던 게 있어요. 스캔F가 있죠. 이 스캔F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을 때 스캔F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printf 함수하고 똑같이 사용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변수명 앞에 번지 기호를 붙인다는 거예요. %, 여기요. 번지 기호를 붙이는 거 잊지 마시고요. B에도 붙였죠? 그러면 printf \n 두 수를 입력.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실행 결과를 볼게요. 두 수를 입력. 여기까지 출력이 돼 있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돼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scanf예요. %d, %d. 데이터 변환 코드가 %d네요. A가 앞에 있는 데이터 변환 코드에 대응이 되고요. B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컴퓨터는 실행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두 수를 입력한 다음에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개의 숫자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냥 넣어주는 게 아니고 한 칸에 공백을 넣어서 구분을 해서 넣어줘요. 자, A 값 10을 넣어주고요. 한 칸 띄우고 B 값 40을 넣어주게 돼요. 그러면 프로그램은 이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A에는 뭐가 들어가 있었죠? 10이 들어가 있었어요. B에는요? 40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면 A가 B보다 더 커요? 크지 않죠. 10이기 때문에 작죠. 그러면 else문 뒷문장으로 가요. else문 뒷문장으로 가서 출력을 하겠네요. printf A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d면 뭐가 출력이 되죠? A는 10이 출력이 되겠네요. B 같은 경우에는요. 40이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A는 10, B는 40이 출력이 돼요. 그리고 참인 다음 문장.
이 따옴표, 겹따옴표 안에 있는 이 문장 A는 B보다 작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 문장이 그대로 출력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 개의 문장일 때는 중괄호로 묶어준다. 그리고 참일 때는 다음 문장을 수행을 하고요. 다음 블럭, 이 블럭 단위로 수행을 하고요. 거짓일 경우에는요. else는 다음에 있는 블럭을 사용해요. 여러분들 앞강에서도 말했지만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반드시 코딩을 해서 컴파일을 한번 시켜보세요. 에러를 잡으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조금씩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것 같아요. 하지만 키보드로 한번 자기가 직접 쳐보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저한테 배웠던 이론 강의들이 더 깊이 머릿속에 남게 될 거예요. 꼭 컴파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강의요. 두 번째 강의가 아니고 다중이프문이죠. 다중이프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프문의 명령문 속에 이프문이 있는 조건문. 무슨 말이냐면요. 이프문을 여러 개 쓴다는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자, 이프문이에요. 조건이네요. 자, 조건인데 S가 man하고 같다면 S가 받은 값이 man에 있는 값하고 같다면 뒤에 있는 문장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줬죠? 그렇지 않다면 else문을 수행을 해줘요. 그런데 이 안에 또 if문이 있어요. 같다면 밑에 와서 또 출력을 해줘요. 어떻게 해주냐면요. if 나이가 age가 30보다 작다면 프린트 젊은 남성을 출력을 해주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서요. s가 man이 아니라면 나오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if 나이가 30보다 작다면 젊은 여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S가 남자일 경우에는 이쪽에 있는 문장을 수행을 해주고요. 남자가 아니라면 이 밑에 있는 else문을 수행을 해줘요. 그렇다면 남자예요. 남자라 밑에 있는 문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나이가 30보다 많아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도 else문에 걸려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else문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체 이 마지막 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가게 돼요. 이 else문 뒤로 오는 게 아니라 이 뒤에 있는 문장으로 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위치문에 대해서 알아보면은요. 스위치문은 식의 값을 여러 가지로 판단하여 각 값에 따라 실행할 명령을 선택하여 진행시킬 수 있는 조건문의 하나이다. 그리고 스위치문은 분기 조건을 여러 가지로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스위치는 뭐예요? 껐다 켰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얘네는 껐다 켰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세요. 식이 있어요. 이 식이 케이스 N1이라면 스테이트먼트 1을 수행을 하고요. N2라면요. 스테이트먼트 2를 수행을 해요. 그리고 이쪽에는 NR이라고 나왔죠? 자, NR이라면 여기도 NR을 실행을 하고요. 그렇지만 모든 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모든 조건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뭘 뜻하냐면요. 케이스 다음에 맞는 값이 없다면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뭐를 해줄 거냐? 스테이트먼트 N 문장을 시행시켜라. 이것도 예제로서 알아볼 거예요. 우선 스위치문하고 케이스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케이스 2라고는 조건이 맞지 않았어요. 그러면 N2하고 맞았어요. N2하고 맞았죠. 근데 지금 같은 문장에서는요. N2가 맞다면 그 밑에 가서 또 수행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루프를 빠져나가야 되는데 루프를 빠져나가지 않고서 계속 수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나오는 명령문이 브레이크문인데요. 브레이크문에 대해서도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스위치문의 예제를 봐야 되겠죠. 자, 캐릭터 변수로 문자 상수로 선언을 해줬네요. 자, C 값을 선언해줬어요. C라고 C 값이 아니고 C라는 변수를 선언해줬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스캔F예요. 스캔F는 뭐라고 했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다고 했죠. 키보드로 입력을 받았어요. 스캔F는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거지만 프린트 F 함수랑 똑같이 사용을 한다. 하지만 틀린 점은 변수 앞에 주소 연산자, 여기 이 표시 들어가는 거, M 표시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자, 스캔F 키보드에서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키보드에서 입력받은 이 C 값,
C값이 케이스 A하고 같다면 프린트 F 서울을 찍어주고요. B하고 같다면 부산을 찍어주고요. C하고 같다면요. 인천을 찍어주고요. A, B, C가 아니고 다른 문자가 들어왔다면 디폴트 뭐래요? 천안을 찍어준대요. 다시 한번요. 스위치는 이 케이스에 따라서 틀려요. 이 C값에 따라서요. 이 C값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예를 들어서 C라는 값이 입력이 됐어요. C라는 값이 입력이 됐다면 스위치에 C라는 값을 갖겠죠. 그럼 케이스 A하고 같냐?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러면 그 다음 케이스로 넘어와요. B하고 같냐? 같아요? 같지 않죠. 그럼 그 다음으로 또 넘어와요. 그렇게 돼서 또 C하고 같냐? C를 입력받는다고 했죠. 그럼 C하고 같아요. 그럼 프린트 F, 인천을 찍겠죠. 인천을 찍은 다음에 역/n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다음 줄로 넘어가겠죠. 다음 줄로 넘어갔어요. 넘어간 다음에 바로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스위치문은 그렇지 못하고요. 그 밑에 문장을 또 수행해줘요. 디폴트 천안이 또 찍히게 돼요. 이렇게 돼서 스위치문에 단점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실행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행 결과는 뭐냐면요. B값이 입력됐어요. B값이 입력되면 부산만 출력이 되고 나머지는 출력이 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문장이 차례대로 다 수행이 됐죠. 부산, 인천, 천안 이런 식으로 다 수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막아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이 뭐냐면 브레이크 문이에요. 브레이크 문은요. 해당 블록을 탈출하여 블록 다음으로 실행 순서를 옮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지만 브레이크 문을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if 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문을 사용하지 않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나왔는데 아까 나왔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아요. 자, 문자형 변수를 선언해주고요. 키보드로 입력을 받아요. scanf죠. scanf %c예요. %c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로 입력을 받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써주고요. 주소 연산자를 써준 다음에 스위치문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C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입력이 될 거냐. 근데 아까하고 틀린 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문장이 아까는 A 한 다음에 프린트 F 서울만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문장인 브레이크를 써줘요. 브레이크를 써주는 이유는 이 스위치문이 시작하는 블럭이 여기에서 시작하고 디폴트문 마지막 프린트문에서 블럭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브레이크문은 그 다음 문장으로 블럭을 옮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으로 블럭을 옮겨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A 브레이크, B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 써주고요. C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문을 써줘요. 브레이크문을 써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줘요? 프린트, 디폴트는 브레이크문을 왜 안 써줘요? 마지막 문장이기 때문에 어차피 블럭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B를 입력했을 때 부산이라고 나오는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B가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스위치 C라는 변수에 B값이 입력이 됐죠. 그러면 케이스 A가 나왔어요. 케이스 A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트 F문이겠죠. 프린트 F문 여기는 수행을 못하죠. B값이니까. 그럼 케이스 B로 왔어요. B로 오니까 맞아요. 맞으면 이 문장을 수행을 해줘야 되죠. 그럼 프린트 F 어떻게 해줘야 돼요? 부산을 출력해주고 다음 줄로 개행을 시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까지 같이 수행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케이스문은 요 밑에 있는 요 두 문장을 한꺼번에 수행을 시켜줘요. 그러면은 브레이크까지 실행을 시켜주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춘 블럭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문이 없을 경우에는 B 다음에 부산, 인천, 천안이 모두 찍혔지만 브레이크문이 있음으로 해서 부산만 출력이 돼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스위치문하고 브레이크문도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쓰는 방법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어구조 2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제어구조 2에 대해서는요. 우선은 한번 잠깐 제가 써볼게요.
포문에 대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포문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두 화일문에서도 배울 건데요. 오늘은 포문에 대해서 약간 맛보기식으로 잠깐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이 있어요. 포문은요. 자, 처음에는 초기치를 써줘요. i는 1. i는 1이라고 써줬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면요. 조건식을 써줘요. i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요. 증가치를 써줘요. i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주고요. 그 뒤에 실행할 문장을 써줘요. 실행할 문장을 써줄 때는 저는 임의로 한번 써줄게요. s는 s 더하기 i. 문장의 끝이죠. 한 문장이기 때문에 블럭으로 안 묶어줘요. 하지만 이게 두 문장 이상이라면 여기에다가 블럭으로 묶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문장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i는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포문은 항상 i는 1. 이거를 제일 먼저 수행을 해요. 제일 먼저 수행을 했죠. 제일 먼저 수행을 했으면 얘네들을 조건을 봐요. 두 번째로 조건을 봐요. 자, 조건 i는 1인데 1이 10보다 작거나 같냐? 작거나 같죠. 같으면 그제서 그 밑에 있는 문장을 수행시켜요. 그러면 s라는 방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s라는 방에 s값. s값은 뭔지 모르지만 0으로 초기치를 해줬다고 가정을 해주고요. 자, 0이 있었다면 0에다가 i 값을 더하래요. i 값을 더하니까 뭐가 되죠? 1이 되죠. 1이 된 값을 어디에다 넣으래요? s에다 다시 넣으래네요. 그러면 s는 1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포문에서 프로그램의 제어는 어디로 가냐면 i 뿔뿔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i는 플러스가 되니까 2가 되겠죠. 2가 된 상태에서 다시 조건을 봐요. i의 조건이 맞아요? 맞죠? 맞으면 이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s에다가 뭐를 더해요? i가 하나가 증가가 됐죠. 아까 처음에 1이었는데 증가된 값은 뭐가 돼요? 2가 되겠죠. 그러면 s에다가 2를 또 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줘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증가치로 가요. i가 또 3으로 되겠죠. 3이 된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s는 s 더하기 i. 그러면 여기에다 또 뭐를 더하는 거예요? s에다가 i를 또 더하래요. 그럼 3을 더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참인 동안에 계속해서 도는 문이 포문이에요. 다음 시간에는 이 포문하고 유사한 while문과 do while문을 배울 거예요. 오늘 포문이 이해가 안 가도 아, 포문은 이런 거구나 하는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강의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 제어구조 2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